자, 여러분, 요즘처럼 하루 걸러 몇 %씩 오르내리는 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반등 한번 나오면 이제 바닥이다 하고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 기가 막히게 또다시 빠지죠. 그리고 또다시 물립니다. 왜 이럴까요? 지수가 아직까지는 추세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추세를 돌파해서 안착하기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매매할 때가 아닙니다. 반등이 나와도 그게 저항을 못 넘으면 아직은 관망 구간인 겁니다. 반대로 이 저항을 거래대금 실어서 넘고 그 위에서 버티는 순간, 그때가 공격 스위치가 켜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기술적으로 제대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 이동평균선, 저항과 지지, 거래대금과 수급, 그리고 패턴까지 이걸 보면 지금이 공격할 때인지 기다릴 때인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공격 스위치가 켜졌다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자, 반갑습니다. 1타 주식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부터 보기 전에 왜 지수를 봐야 하는지부터 짚을게요. 간단합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정말 많이 올라가길래 매수를 했다가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많거나, 또는 삼성전자가 비싸서 못 사고 있다가 조정을 보이길래 매수의 기회다 싶어서, 이때다 싶어서 매수하신 분들이 물려서 지금은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하락장에서는 좋은 종목도 다 같이 빠집니다. 아무리 실적 좋은 이쁜 차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지수가 역배열로 흘러내리는 구간에서는 물살을 거스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두가 하락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지수가 추세를 타면 웬만한 종목은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늘 저는 하늘, 숲, 나무 순서대로 봅니다. 자, 하늘은 지수 전체의 방향성인 거고, 숲은 업종, 나무는 개별 종목입니다. 나무만 보고 들어가는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9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나무만 보고 들어가면 하늘이 무너질 때 결국 같이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 추세를 먼저 확인하는 게 개별 종목 100개 분석하는 것보다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 하늘인 코스피와 코스닥의 추세를 4가지로 진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저항, 지지, 수급, 패턴입니다. 자, 첫 번째 추세입니다. 추세는 이동평균선의 배열로 한번 봅니다. 주가가 위에서부터 단기, 중기, 장기 평선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으면 정배열 상승 추세예요. 여기에 보면 검은색 5일 이동평균선, 빨간색 20일 이동평균선, 연두색 60일 이동평균선, 파란색 120일, 분홍색 200일 이동평균선, 바로 여기가 정배열 구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고 주가가 밑에 깔려 있으면 역배열 하락 추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의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일단은 단기 이동평균선끼리는 역배열 구간입니다. 그리고 연두색 60일 이동평균선을 바로 7월 20일 기준으로는 아직 깨지 않았지만 7월 21일이면 하락 추세로 바뀌면서 역배열로 빠지게 될 겁니다. 자, 역배열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역배열 구간은 이평선들이 강력한 저항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더라도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을 맞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7월 초반에 20일 이동평균선에 오게 됐을 때 결국 주가가 상승하다가 저항을 맞은 구간이 바로 정확하게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러면 역시 현재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올라갈 때 20일이나 60일 이동평균선이 저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고점에서 물려있을 경우
그 가격까지 회복할 거다, 기다리면 오겠지라는 방만한 투자 심리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하락이 커졌던 만큼 이전의 고점까지 올라가기보다는 결국 고점에 상승하는 여력이 점점 짧아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선이라고 부르는 중기 이평선도 주가가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겁니다. 추세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고, 반등은 나왔지만 추세 전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보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코스닥은 더 약하죠. 지금 코스닥의 경우는 800선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락 반등을 하고 있는데, 자, 원래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변동성이 더 크고 시장이 불안할 때 더 밀립니다. 그런데 지난 5월부터 사실 역배열로 빠졌고,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도 6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완전히 추세적으로 역배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원래 더 변동성이 큰 데다가 역배열 하락 추세라는 점에서 코스피보다 더 많이 하락 매물이 나오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결국은 이평선 위를 회복해줘야지만 시장의 전체 온기가 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시장이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는 시장이 바닥이니까 종목들이 올라오겠지, 낙폭과대주가 올라오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면 여러분들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바닥을 좀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물타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물타기를 하면 할수록 손실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아랫꼬리가 중간중간에 툭툭 나오는 편이면서 계속 좀 저점을 잡으려는 시도는 보이고 있으나, 추세적으로 일단은 이동평균선들이 역배열로 바뀌었다라는 점과 함께 지금 캔들의 이제 저항과 저항들을 그어보게 되면 추세적인 저항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지금 더 빠질지 아니면 옆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옆으로 횡보할 구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은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역배열로 깨고 내려가는 만큼 여기에서 추가적인 변동성을 좀 더 만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아직까지 추세적인 저항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선을 돌파하기 전까지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양봉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저항과 지지입니다. 지수가 급락하고 반등할 때 반등이 부딪히는 천장 구간이 있습니다. 직전에 무너졌던 구간이라든지 저항과 저항이 계속 맞물리는 구간이라든지 또는 주요 이동평균선이 몰리는 구간이죠. 이걸 돌파 확인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코스피가 돌파 확인선을 넘어간다면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추세 저항선 돌파 확인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다시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밀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당연히 밑에는 지지선이라는 게 있죠. 지수가 급락할 때 찍었던 저점들을 연결을 해보게 되면 요게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보면 현재 지금 코스피는 6500포인트 인근이 급락 때 찍었던 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는 지지선과 돌파 확인선 사이 박스권 안에서 조금 위아래로의 변동성이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판단의 기준이 나오죠.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동안은 관망입니다. 위로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거나 또는 아래로 지지를 깨고 내려가거나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를 확률이 반반인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거는 말 그대로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이 박스를 위로 뚫고 안착하느냐 아니면 이 박스 구간을 아래로 깨지느냐, 방향이 결국
결정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를 아직은 좀 더 할 거라고 봅니다. 밑으로 깨지기보다는. 그런데 결국 제가 아무리 횡보가 갈 거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니까 매수해야 되지가 아니라, 추세 매매라는 건 예측이 아니라 확인 매매인 만큼 추세대를 확실히 돌파하는, 추세 돌파선을, 돌파 확인선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코스피보다 코스닥은 당연히 더 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월 10일과 그 다음에 7월 15일 5일선 위에 강력하게 좀 올려다 놓는 봉이 나오면서 소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쌍바닥이라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쌍바닥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측 매매를 합니다. 쌍바닥이면 주가가 올라갈 거야 라고요. 그런데 저는 추세 매매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인 만큼 추세대를 정확하게 넘어가느냐, 자, 추세대라고 보게 되면 이전의 추세 저항대가 바로 요렇게 되기 때문에 지난 7월 13일도 어떻게 보면 이 추세대 저항, 돌파 확인선에 저항을 맞고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확실한 추세대를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점이고, 이번에도 81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지수를 공격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래대금과 수급입니다. 돌파의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부분인데요. 자, 지수가 저항을 넘을 때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올라가야지만 진짜 돌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거래대금 없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캔들들이 나오게 되죠, 간혹. 자, 요런 것들은 저항 근처만 올라가도 떨어지거나 상승한 뒤에 다음날 다시 밀릴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양봉 캔들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점. 자, 그 다음에는 결국은 수급입니다. 수급도 같이 봐야 되는데, 주식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주체는 보통 일반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이지 개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증시가 하락 조정받을 때마다 개인들이 열심히 매수하지만 추가 매수 물타기 해봤자 지수가 돌아올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수가 돌아올리려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도 투신이나 연기금 같은 장기 투자 성격을 갖고 있는 수급들이 하루 사고 다음날 파는 게 아니라 며칠 연속으로 매수를 잡히는지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큰 손의 방향성이 잡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수가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에는 하나 더 주의해야 하실 게 있죠. 바로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를 때는 더 사고 내릴 때는 더 파는 구조다 보니까 지수의 하루하루 등락폭이 실제 심리보다도 과장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며칠간의 추세와 수급 방향으로 판단하시는 게 지금은 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패턴인데요.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패턴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쌍바닥입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보통 쌍바닥이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하락장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2025년 4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일 때 이전의 저점을 지키는 느낌도 아니었고 쌍바닥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일방적인 하락 후에 갑작스러운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2024년 12월 바로 우리나라에는 계엄 사태라는 게 있었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지수를 보게 되면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옵니다. 자, 쌍바닥에서 지수가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밑에 저점이 깨진 다음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생각보다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의 바닥을 잡을 때는 쌍바닥, 삼중바닥, 뭔가 지수의 저점이 바닥을 계속 동일하게 지키네 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쌍바닥이나 삼중바닥이 만들어지더라도 일부
추가적으로 저점을 깼다가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며,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결국은 바닥권에서 패턴보다는 추세적인 돌파가 나오는 구간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느냐가 시장의 반등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지수는 급락 후에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는 보지만, 바닥 패턴이 완성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이릅니다. 확인이 더 필요한 구간이고요.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네 가지를 종합하면 추세는 아직 역배열, 지수는 박스권, 돌파의 거래대금이나 수급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패턴은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 구간이라는 결론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언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느냐? 관망만 하면 기회 다 놓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공격 스위치가 켜지는 것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수가 돌파 확인선에 대한 저항을 그대로 뚫고 올라가느냐, 그리고 거래대금이 실리느냐, 힘없이 넘은 거는 휩소일 겁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확실하게 쏠리느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선 위에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버티고 지지를 만들어 주느냐, 이게 바로 안착이라고 부르죠. 그때부터는 공격적으로 스위치를 켜도 되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중간한 구간에서 이쯤 되면 바닥을 잡았겠지. 자, 얼마나 도박적인 부분이고 얼마나 도전 심리가 강한 거며 얼마나 오만한 겁니까? 자, 이런 구간에서 투자자들이 계좌 놓기가 딱 좋습니다. 자, 시장은 여러분들 추세를 확인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내가 예측을 갖고 투자한다라는 거. 내가 무당은 아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내림 받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조급함이 계좌를 망칩니다. 지금은 안 잃는 것이 버는 구간입니다. 예. 여러분들 매일매일 조급함을 이기는 게 제일 어렵죠. 그만큼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이런 시장에서 우리 1타 주식 강의실 영상 더보기란 아래 하단에 보게 되면 1타 주식 강의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매일같이 코스피가 추세를 돌아 올렸는지, 시장의 수급이 돌아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입장하셔서 공부하시면서 혼자 조급하게 매매하다가 계좌 깎이는 것보다 같이 기다리고 같이 공격 타이밍을 잡아가는 것, 이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우리 지금 혼자 투자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1타 주식 강의실에 입장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